안녕하세요. 의사 출신 기자 동아일보 이진한 의학전문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 성모병원에 와 있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혈액병원 저혈모세포 이식 9,000례 달성. 이거는 세계적인 업적이고 세계 최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혈액병원의 저혈모세포 9,000례 달성이 어떤 의미인지 직접 혈액병원의 김동욱 원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가시죠.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혹시 유명한 글리백 국내 첫 도입한 교수님 아니십니까? 예, 맞습니다. 와, 이렇게 보기 대단히 영광입니다. 자, 우리 혈액병원장 김동욱 교수님은요, 만성 골성 백혈병 분야의 국내 최고 전문가이시기도 하지만 또 국내 최초 시술한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무슨 이식, 각종 종류의 이식 불러드릴까요? 비혈액관 동종 저혈모 세포 이식, 그 다음에 제대혈 이식, 부자간 이식, 세계 최초 동종 저혈모 세포 이식, 후 간 이식. 아이고야, 이거 다 우리 교수님께서 최초로 하신 분이십니다. 자,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하셨나요, 우리 시청자분께? 아니요, 안 했습니다. 네네.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카톨릭대학교 카톨릭혈액병원장을 맡고 있는 그 혈액내과 김동욱 교수입니다. 방금 이진한 기자님께서 소개한 것처럼 제가 한참 어렸을 때는 저혈모세포 이식만을 연구했기 때문에 주로 저혈모세포 이식의 새로운 타입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주로 이제 이식을 통해서 환자를 치료하는 역할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2000년도에 인류 최초의 표적항암제 글리백이 나오면서부터는 편하게 환자가 먹는 약으로 치료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실제로 임상 결과도 이제 그런 놀라운 데이터들을 보였기 때문에 2000년 이후에 지난 21년 동안은 이식은 버려두고 표적항암제 치료에만 또는 그 표적항암제 개발에만 몰두하고 있는 네. 혈액병원장입니다. 그리고 윤영 교수님은 제가 아주 초년 기자 생활할 때 만났고 우리 초년 또 아주 초기에 교수님 하실 때 만나가지고 굉장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랬던 시절에 벌써 20년이 지나갔고요. 맞습니다. 혈액병원 수장이 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근데 혈액병원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잘 좀 생소하다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이 혈액병원 어떤 곳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그 백혈병이나 림프종, 다발골성 같은 이런 악성 혈액암을 주로 이제 이식으로 많이 치료했기 때문에 저혈모세포 이식센터라는 이름으로 이제 쭉 출발했었죠. 그러다가 이게 센터 정도의 규모를 벗어나서 이제는 굉장히 덩치도 커지고 또 교수자로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3년 전부터 카톨릭 학교법인에서 아예 병원으로 승격을 해서 이제는 혈액질환만 전문적으로 보는 그런 병원으로 키우자라는 의미에서 3년 전부터 이제 혈액병원이 된 겁니다. 네. 교수가 26명이고요. 각 6개 전문 진료센터로 분류되어 있고 오로지 혈액질환을 굉장히 세분화해서 진료하고 연구하는 전체 직원이 약 한 300명 정도 되는 그런 큰 조직입니다. 야, 일반인들이 생각하면 백혈병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하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실제로 혈액병원에 있는 혈액질환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백혈병만 해도 종류가 한 50가지 가까이 되고요. 50가지요? 예, 림프종 그러면 역시 유전자를 분석해 보면 림프종도 림파선암도 한 50가지 가까이 되고요. 네네. 다발골수종 뭐 그 외 아주 희귀한 혈액 질환들까지 다 합하면 약 혈액병원에서 다루는 이런 혈액 질환만 한 200가지 종류가 됩니다. 네. 야, 근데 혈액병원 그러면 사실 기존의 다른 병원에서도 보면 뭐 그 혈액암 병동이라든지 이런 뭐 시스템이 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혈액병원으로 이름을 짓고 난 다음에 변화된 어떤 시스템, 그다음에 어떤 그런 게 장점이 될 수 있는 요인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죠. 저희는 이제 교수 한 명이 평생 한 30년, 40년 동안 교수직을 하면서 한 가지 질환만 본다. 이제 이게 특성이고요. 평생 한 가지 질환만 본다. 나머지 질환 못 보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감기, 몸살 이런 거 못 봅니까? 감기 몸살 당연히 못 보고요. 네. 백혈병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30년 동안 만성골성 백혈병 한 가지 백혈병 종류만 보고 있고요. 네네.
그 교수 밑에 또 젊은 스태프들이 한 명씩 또 있고 네네. 그 질환을 전문으로 하는 또 전문 간호사들이 또 보조를 합니다. 그래서 질환을 아주 세분화해서 깊이 있게 연구하는 걸 이제 특성으로 하고 있고요. 또 네네. 하나 특성이라면 카톨릭 대학교의 서울시내에 있는 여의도 성모병원, 최근에 지은 은평성모병원, 그다음에 네네. 이제 저희 원래 있는 서울성모병원 여기에는 혈액 질환을 진료하는 교수들하고 의료진, 그다음에 병동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그 세 개의 병원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저희 카톨릭 혈액병원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병상 수가 한 400병상 가까이 되고요. 와, 1년에 실제적으로 세 개 병원이 합치니까 그렇게 많이 네, 되는 맞습니다. 겁니까? 그리고 현재 관리하고 있는 환자가 약 한 2만 명 정도의 혈액 질환 환자를 관리하고 있고요. 1년에 조혈모세포 이식만 약 한 700건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2만 명이면 이게 굉장히 좀 혈액 질환이라는 게 약간 좀 드문 질환에 포함되는데 2만 명으로는 굉장히 많은데요. 국내 환자들을 싹 그냥 싹은 아니고요. 아사가 아닌가요? 네. 한 몇 프로 정도를 좀 보고 국내 계신가요? 환자의 질환마다 조금씩 다른데 네네. 저희가 조혈모세포 이식은 국내 전체 환자의 한 20% 정도를 진료하고 있고요. 와. 국내에서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는 환자 5명 중 1명은 저희 카톨릭 혈액병원에서 이식을 받은 거고요. 네네. 그다음에 만성골수성 백혈병 같으면 국내 전체 환자의 40%를 저희가 진료하고 있습니다. 와. 그렇게 그동안 수많은 혈액 환자들이 이곳에서 치료를 받으셨고요. 최근에 조혈모 세포 이식 900내가 아닌 9,000내. 예. 이건 뭐 이게 세계도 없는 그런 수치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단일 병원에서 이렇게 9,000내는 굉장히 드문 게 아니라 아예 없는 없죠. 거죠. 자, 이 조혈모 세포 이식이란 과연 어떤 건지, 그다음에 9,000내 달성의 의미가 어떤 건지 좀 알려주십시오. 혈액 질환이라는 건 사실은 혈액을 만드는 그 조혈모세포 네네. 주로 이제 뼈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골수라고 하는 예, 데가 맞습니다. 건가요? 그래서 네네. 그 뼈 속에 있는 피를 만드는 그 조혈모세포가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을 만들어내는데 이게 병적으로 적어지거나 또는 이제 암으로 변화해서 생기는 것들이 이제 혈액 질환이죠. 그래서 환자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잘못된 이런 세포들을 완전히 정상적인 걸로 이제 바꿔주는, 그래서 이제 건강한 사람의 피를 만드는 세포들을 이식을 해서 환자 거를 완전히 제거해버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치료하는 게 조혈모세포 이식이고요. 자기의 병든 거를 정화해서 다시 넣어주는 거를 이제 자가이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네네. 두 가지 종류가 동종이식, 남으로부터 받는 네네. 이식하고 자기 거를 정화해서 하는 자가이식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종류를 합해서 이제 조혈모세포 이식 건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번에 9,000여 한 거는 뭐 전 세계 최초고요. 2년 동안 지난 2년 동안 동종 이식의 건수로 보면 저희가 한 860건 가까이 되는데 2등을 하고 있는 LA에 있는 그 시티 오브 호프 병원보다 한 100건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별 차이가 안 나는데 빨리 더 해가지고 차이를 확확 예, 줬으면 근데 좋겠습니다. 뭐 850건인데 750건, 100건 차이면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입니다. 네. 이 조혈모 이식이 아까 두 가지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가 이식하고 동종 이식이 네, 있다고 맞습니다. 하셨는데 최근에 좀 트렌드가 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좀 알려주시죠. 최근에 주로 이제 림프종이라든지 다발골수성 이런 질환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고 그런 질환들을 또 고용량 항암요법으로 치료하는 게 효과가 좋다 보니까 자가이식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조혈모세포 이식센터를 보면 자가이식을 시행하는 비율이 한 50%를 다 넘습니다. 그런데 저희 병원은 좀 특이하게도 림프종이나 다발골수성의 자가이식을 많이 하긴 하지만 네네. 특히 백혈병 환자들 또 중증 환자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동종 이식이 약 한 78%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비슷한 숫자의 조혈모세포 이식을 하는 병원끼리 경쟁해서도 좀 더 고난이도의 어려운 조혈모세포 이식을 훨씬 더 많이 하는 병원이다라는 게 이제 특성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가 이식을 하게 되면 면역 억제제를 좀 안 써도 되는 장점이 맞습니다. 있지만 또 이게 일반인 또 착각할 수 있는 게 이제 아니 백혈병 환자인 경우에 자기 피를 가지고 또 이식할 경우에 아니 그럼 또 백혈병 또 걸리지 않을까 하는 또 우려하는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과거에는 자가이식을 할 때 이제 골수를 뽑아서 네네. 열 처리를 한다든지 네네. 특수한 화학물질 처리해서
백혈병 세포만 제거하고 다시 정화된 걸 넣어주는 그런 방식을 쭉 해왔고요. 네네. 최근 들어서는 항암요법을 2차례 이제 3차례 하면서 그때 항암요법을 해서 환자가 백혈구체가 떨어지다가 회복되는 그 시점에 조혈 촉진제를 놓으면서 골수에 있는 피 만드는 정상세포를 혈액 속으로 이동을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동을 시키면서 그때 혈액 속에 나온 정상적인 피 만드는 세포를 채집해가지고 그걸 얼려놨다가 다음에 고용량 항암요법을 환자한테 투약하면서 그때 건강할 때 좋을 때 뽑아놨던 그 피 만드는 세포를 다시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네네. 그런 경우 재발률은 조금 높긴 한데 그래도 안전하게 이식을 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더 많은 항암제를 투약할 수 있어서 환자의 장기 생존율을 늘리는 데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자, 어떤 경우는 동종이식, 어떤 경우는 자가이식 이런 좀 최근에 좀 이렇게 크라이테리아가 좀 정해져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네. 질환별로 좀 차이가 있고요. 네, 백혈병의 경우는 주로 동종 이식을 많이 하는 게 맞고요. 네네. 림프종이나 다발고수종 같은 경우 또는 소아암 같은 경우에는 자가 이식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제가 이 병동, 그 혈액 병동을 사실은 많은 면이 떨어진 환자가 있기 때문에 직접 저희들이 좀 보지는 못할 것 같고 지금 좀 준비한 영상들이 좀 있습니다. 그 준비한 영상이 어떤 병동의 모습이라든지 지금 보이고 있죠. 그 병동 지금 어떤 약간 소개 좀 해주시죠. 이 병동이 이제 보면 되게 어떤 병동인가요? 대개는 무균실 이러면 이제 네. 면역 기능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무균실이요? 그런 네네. 환자들이 한 달 정도 입원해 있으면서 네네. 건강한 세포를 줬을 때 그다음에 안 좋은 세포를 없애기 위해서 고용량으로 항암제나 또는 방사선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수치가 네네. 떨어지니까 네네. 면역 기능이 이제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게 회복될 때까지 이식해준 세포가 피를 만들어서 회복될 때까지 네네. 그 머무는 장소인데 몇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일반 네. 코로나 감염 환자하고 달리 네. 이 환자들은 본인이 면역 기능이 떨어진 환자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공기가 그 무균실 안으로 유입이 되면 안 되죠. 되죠. 그렇기 예. 때문에 이식을 받는 무균실은 항상 양압이 유지가 돼야 되고요. 이 엄압이 아니군요. 예, 코로나19는 엄압인데. 음압이지만 이쪽은 양압을 양- 유지해야 네네. 되고요. 네네. 그러면서 동시에 이 공기가 네네. 환자의 몸으로 내려가는 그 깨끗하게 정화된 공기들이 흐름이 일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정하지 않고 네. 병원에서 그 중앙 공조기를 통해서 공급해주는 네네. 이런 공기들의 흐름이 흐트러지면 네네. 바닥에 있는 먼지가 올라오기 때문에 와, 네. 환자를 감염시킬 수 있죠. 그래서 공기 흐름이 항상 일정해야 된다. 그리고 외부하고 차단해야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 방 안은 항상 양압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조금 다른 감염 질환하고 다른 특성을 지닌 무균실에서 치료하게 됩니다. 총 몇 개가 지금 병동에 저희가 약 한 지금 이식병동에는 약 한 40개 정도 되고요. 40개나요. 와, 엄청나군요. 그 네네. 규모도 뭐 국내에서는 가장 크고요. 네네. 그다음에 여의도 성모병, 그다음에 은평까지 다 하면 현재는 한 55병상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 환자들이 이제 병동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 다른 그 병원에 가서 그 다른 병원에 가서 어떤 계열 병원에 가서 또 입원해서 또 치료를 받아 그렇죠. 똑같은 치료법을 예, 맞습니다. 가지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동일한 치료 네. 계획서하고 동일한 치료 방법으로 3개 병원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 혈액병원 사실 좀 혈액병원 하기엔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만 서울 성모병원 내에 있기 때문에 독립된 병원은 아닌 것 같은데 저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건지 좀 알려주십시오. 저희가 처음에 혈액병원을 설립할 때 1단계, 2단계에서는 그 병원 내 여러 가지 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고요. 3단계 이제부터는 이제 장기 계획으로는 이 캠퍼스 안에 독립된 한 600병상 정도의 그 정도의 혈액병원을 짓고 혈액 질환에 특화된 모든 진료과 그 혈액 질환에만 포커싱되어 있는 그런 모든 진료 협진과들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게 최대 목표입니다. 그럼으로써 미국을 포함해서 유럽 전 세계에 가장 시설이나 실력 면에서 앞서 있는 그런 제대로 된 제1위의 혈액병원을 만드는 게 제 목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20년 전에 그 백의종군 하던 우리 김동원 교수님 생각이 나는데 이제 병원장으로서 이렇게 혈액병원을 또 든든하게 지키고 있으니까 많은 환자들이 또 마음이 또 아주 든든합니다. 자, 앞으로도 국내 혈액암 환자들이 마음 편하게 또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고요. 자, 마지막 암 환자들 위해서 우리 화이팅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암 환자 혈액암 환자를 위해서 화이팅!